자, 어제부터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야가 추석 밥상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서 서로 들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자, 뭐 예상 가능하겠지만 국민의힘은 지금 문재인 딸과 관련된 수사 소식을 밥상에 올리고 싶어 하고요. 민주당은 또 뭐 하고 있습니까? 기승전 김건희 여사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민주당은 어제 뭐까지 했냐면요. 김건희, 최상병 특검법을 법사위 소위에 단독 처리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재탕하는 겁니다. 재탕. 이제는 우려도 안 나올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또다시 재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 좌파들이 얼마나 할 게 없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왜겠습니까? 추석 연휴가 되면은 실제 언론 보도가 많이 멈춰져요. 기자분들도 어쨌든 추석 연휴를 보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실제 우리가 추석 연휴에 가족들과 앉았을 때 뉴스를 함께 볼 때 어떤 뉴스가 주된 뉴스로 나오는지 어떤 것이 뉴스 보도가 많이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지금 선정하기 위해서 여야가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문재인과 관련된 수사를 밥상에 앉히고 싶어 하는 것이고 저들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안을 밥상에 얹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냥 딱 잘라 말씀드려서 뭐가 더 이슈가 되겠습니까? 뭐가 더 관심이 가겠습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문재인과 관련된 수사죠. 왜겠습니까? 새 거잖아. 새 거. 민주당 좌파들처럼 캐캐 묵은 몇 년 동안의 논란이 아니라 실제 문재인과 관련된 수사는요. 지금부터가 시작이고 그 진실들이 지금 하나하나 끌어올려지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좌파들이 선전선동했던 것이 재탕되는 게 밥상에 올리는 게 아니라 친내 풀풀 나는 걸 올리는 게 아니라 진짜 새 거가 올라가는 게 우리 국민들에게 더 관심이 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어제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이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자, 다른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경제로 공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사람이 이걸 들고 나왔냐? 바로 서영교가 들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와 관련돼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너무 잘 얘기를 해줬어요. 실제 언론 보도를 보면요.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만 경제 나락, 잘못된 통계, 서영교 한덕수 경제 성장률 두고 고성과 손가락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서영교가 우리 경제를 가지고 지금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서영교가 제대로 된 근거를 내지도 못하면서 이걸 소리만 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와 관련된 한덕수 국무총리는 조목조목 근거를 가지고 반박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실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영상 좀 보여드리고 서영교가 지금 숨기는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팩트체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관련하여서 영상부터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자, 보세요. 도대체 경제가 무조건 어렵다. 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민생은 아직 완전히 회복 안 됐습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의 경제를 평가할 때 더 잘하겠습니다. 성장이 잘 되고 물가가 안정되고 국제 수지가 흑자가 되고 그리고 고용이 되면 그것이 그래도 그 경제는 선방하고 있는 거지. 그게 못하는 겁니까? 온 세계 경제가 좋아졌어요. 온 세계가 대한민국은 회복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온 세계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팩트 체크를 해줄게요. 온 세계 경제가 좋아졌어요. 그런데 대한민국만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다 윤석열 대통령과 총리가 잘못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오도된 통계예요.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통계입니까? 국민은 대통령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어떤 통계입니까? 국민이 어떤 통계가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엉터리라고 합니까? 총리, 지난해 전 세계 경제 성장 지수는 2.6까지 가고 있었어요. 올해는 그런데 2.6%잖아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몇 가지 찍었습니까? 올해는 2.6%잖아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 몇 가지 찍었어요? 작년 한 해 가지고 먹고 삽니까? 올해 초반에 이러다가 지금 떨어지고 아니, 작년 한 해 가지고 먹고 살아요? 이 사람이 올해 2.5%죠? 내년에 2.2%죠? 아, 잠깐만요. 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서영교가 또다시 목소리 큰 것을 뭡니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경제와 관련돼서
통계를 가지고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와 서영교가 논쟁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금 서영교한테 뭐 하고 있습니까? 객관적인 통계를 갖고 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비판할 때도 서영교 내피셜이 아니라 서영교 그냥 큰 목소리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서영교 내놓고 있습니까? 내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하고 있습니까? 총리를 향해서 이 사람이 라는 말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자, 그러면 서영교가 보여주지 못하는 객관적인 통계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물론 민생 어려워요. 진짜 우리 국민들 지금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 하나하나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지난달 수출 역대 8월 중에 1위 찍었습니다. 수출 플러스 11개월, 무역 흑자가 15개월 연속이에요. 자, 이렇다 보니까 실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IMF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을 2.5% 전망했습니다. 기존보다 0.2% 올렸어요. 이게 IMF 뿐이냐? 네? 아시아 은행 개발, 네? ADB, 한국 올해 경제 성장률 2.5% 전망했습니다. 0.3% 상향을 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이게 세계 2위예요. 세계 2위. 어디 다음? 미국 다음입니다. 이게 지금 국제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평가하는 지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2.5%로 상향 조치를 했지만 물가가 안정되면 금리 인하를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경제가 더 좋아질 수 있다고요. 결국에는 뭐 하는 겁니까? 민생 경제입니다. 결국엔 내수 경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문재인 정권이 망가뜨려 놨었던 외교 안보와 관련돼서 실제 우리나라 수출이 거의 막 박살이 났었는데 그 수출과 관련돼서 회복을 시켰고 그와 관련돼서 우리 경제 지표가 나아지고 있다라는 걸 국제기구에서 국제은행에서 인증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기 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린 뭘 잡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물가를 잡아야 된다고요. 자, 그런데 그 물가와 관련돼서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잡혀지고 있습니다. 8월 물가 상승률 2%예요. 3년 5개월 만에 최저 찍었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통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초기 때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3%가 넘어갔던 물가가 올해부터 점점점 내려오다가 8월 달에는 2.0을 찍은 것입니다. 신규 여러분들. 물가가 잡혀지고 있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런 통계 조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영교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제시를 하지 않은 채 그냥 윽박을 지르면서 선전선동하면서 국무총리에게 헛소리만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거 신규 여러분들. 왜 그동안 이렇게 물가가 안 잡혔을까요? 왜겠습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문재인이 돈을 막 뿌렸기 때문입니다. 5년 동안 나라 빚이 400조가 증가했어요.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실제 이와 관련돼서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 문재인 정권 당시 말도 안 되는 부동산 정책으로 영끌을 했고 그 영끌에 따라서 실제 많은 분들이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과 관련돼서 이자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이자분으로면서 우리 민생 경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망가뜨려 놨었던 그 모든 분야와 관련돼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나하나 수습을 하고 있는데 그걸 고맙다, 감사합니다 라고도 못할 망정 서영교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서 윽박만 지르며 마치 윤석열 정부가 경제를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지금 이재명은 뭐 하고 있습니까? 25만 원 13조 뿌리자고 말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민주당 뭐 했습니까? 지역화폐법, 이재명을 위한 법, 행안위에서 단독 의결까지 했습니다. 자, 신규 여러분들, 정말 경제를 지금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지금 이 나라의 민생 경제 파탄을 누가 만들어낸 것일까요?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자기들이 싸지른 잘못을 윤석열 정부에게 전이시키려는 저 서영교의 못된 짓을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팩트 체크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어처구니 없는 건 무엇이냐면요. 어제 서영교가 경제와 관련된 문제를 얘기하면서 또 누굴 거론하느냐. 제가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하게 써먹어요. 자, 서영교가 어제 경제와 관련돼서 얘기를 하면서
누구를 언급하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자,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화면 한번 틀어봐 주세요. 대통령이 경제도 못 살리고 대통령이 잘하는 게 없어요. 김건희 여사 발언 한번 들어봐 주세요.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남편은 바보야. 우리 남편은 내가 챙겨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 우리 남편은 바보다? 내가 다 챙겨줘야지.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저 사람 완전 바보다. 한번 보세요. 저 누가 한 말입니까? 제가 한 말입니까? 의원님, 저 말이 왜 이렇게 입에 착착 달라붙는 거예요? 의원님. 저 말이 시중에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의원님, 우리 남편은 바보다. 내가 다 챙겨줘야지.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저 사람 완전 바보다. 김건희 여사는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의원님께서는 남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십니까? 아니,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서영교가 경제 지표를 얘기하면서도 기승전 김건희 여사를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네, 그와 관련돼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처구니가 없는 게 경제적인 문제를 얘기하는데 왜 경제 지표 근거를 못 대고 기승전 김건희 여사를 하냐는 그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네? 김건희 여사가 남편이 윤석열 대통령 챙겨주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겁니까? 뭐 문제 있는 겁니까? 아니, 부부가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아껴주고 챙겨준 게 잘못된 거냐고. 지금 말도 안 되는 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기승전 김건희 여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네? 어떤 집안은요, 사이좋게 법인카드를요, 막 긁었더라고. 네? 어떤 집안은요, 사이좋게 법인카드 긁어가면서 공무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더라고요. 당신들이나 잘하십시오. 당신들이나. 아시겠습니까? 자, 무엇보다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왜냐? 민주당은 얘기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윤석열 정부는 뭐 하고 있다고요? 한미일 삼각공조를 경고히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정부가 안보 외교를 정상화시켰던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경제를 위한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삼각공조가 왜 중요하냐? 결국에는 우리가 어디에 돌아가기 위해서 G8의 편입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G8, G7을 넘어서 G8의 편입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 지금은요, 모든 국제 경제가 블록화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실제 미국에 서느냐 중국에 서느냐 그에 따라서 국제 경제가 블록화되고 있다고요. 지금 블록화되는 게 비단 정치 외교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까지 블록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실제 어느 쪽에 쓰냐에 따라서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한 겁니다. 뭐에 따라? 우리와 똑같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의 가치를 갖고 있는 그 나라들과 함께 동맹을 맺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국익에 맞다라는 판단이 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실제 미국 싱크탱크가 발표하고 있어요. G7 한국 포함시켜서 G8으로 확대해야. 이게 지금 미국 싱크탱크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지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조차. 자,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지금 찬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바로 일본이에요. 일본. 왜냐? 지금 G7 국가 안에 유일하게 있는 아시아 국가는요, 일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그리고 일본은 그 아시아 국가 유일한 타이틀을 놓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을 설득해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 G8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블록화된 경제 속에서 우리 국익을 챙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그래서 뭐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일본과의 외교 안보 정상화 시켰고 심지어 기시다 마지막 정상회의까지 했잖아요. 네? 이런 배경 속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실제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을 시키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지금 외교, 안보 정상화를 시킨 겁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을 일본으로 처음으로 추월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사상 첫 수출이 일본을 추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지표적인 면에서도 외교적인 면에서도 모든 것들이 안정화되고 나아지고 있으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노리는 G8의 편입을 달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G8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실제 더 많은 국익을 챙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 2년여 동안에 그 외교 안보와 관련된 정상화를 노렸던 것입니다. 이게 지금 국제 경제가 돌아가는 형식이라고요. 국제 경제가 돌아가는 구조라고요. 제가 물어볼게요. 민주당 이거 알아요? 좌파 여러분들 이거 압니까? 모르지. 왜냐? 니들은 항상 이런 얘기만 하니까. 과거사 언급 없었다. 지난 2년 손익 따져보니.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요. 그 어떤 우파 누구도, 윤석열 대통령 그 누구도 실제 과거사와 관련돼서 덮고 넘어가자 말한 사람 없습니다. 우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따질 건 따지되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반일이 아니라 우리는 그 길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국제 정세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뭐 하고 있습니까? 그냥 중국에 대고 쉐쉐만 외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랑 무슨 국정을 논합니까? 이런 사람들이랑 어떻게 뭔가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저는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더 알려야 되는 것이고 이들이 지금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왜곡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겁니다. 이러니까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서경교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경제와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객관적인 지표 하나 못 내놓고 또다시 기승전 김건희여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들이 무엇을 왜곡하는지 무엇을 숨기는지 제가 지표 하나하나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무엇을 목표로 두고 있는지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관련돼서 더 알려야 되는 것이고 저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걸 더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보내야죠. 결국에는 지금 이재명 방탄 때문에 민주당이 저러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실제 이재명이 별의 별짓을 다 하면서 지금 어떻게든 재판 지역을 펼쳤는데 어쨌든 간에 9월 30일 결심 공판이 나오고 이르면 4달 말 선고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이재명이 빨리 가는 게 이 나라를 위해서 좋은 게 아닐까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자, 이상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